저는 오늘 나누고 싶었던 건 이 책 아시는 분 있을 겁니다. 굉장히 따끈한 신간입니다. 여기 고명한 개그맨 겸 작가 겸 강사 겸 그래서 늘 긍정학원 그냥 경했죠 오빠 이전에 하신 분 있어요. 긍정학원의 대가. 저는 이분 제가 너무 놀란 게 첫 번째 아까 테드 쌤도 제가 4살 어린 저보다 이렇게 앞서간다는 생각에 제가 현타가 왔듯이 전 고명한 씨 하면 웃기는 개그맨 그리고 우리 옛날 두사불치에서 바바리맨 역할까지 하고 막 엄청 맞네요. 구렸거든요. 그랬는데 그랬던 분이 우리 그 인식 있잖아요. 되게 이분이 약간 몸개그 망가지고 하는 분이었는데 지금 보세요. 아주 경배할 수준입니다. 지금 엄청난 고퀄리티 사람이 됐고 다른 사람이 더 제가 왜냐면 저는 이제 유튜브에 중독되거나 하진 않지만 동기부여 이분이 정확히 얘기했어요. 유튜브는 동기부여용이라는 거예요. 책은 동기부여가 아니라 생각을 하게 해주는 훨씬 고퀄리티고 그러니까 동기부여 받고 싶을 때 잠깐 보면 되는 거예요. 유튜브는. 근데 그때 어느 날 이분 걸 들었는데 2배속으로 듣는 저는 근데도 하나도 못 놓치겠고 맞아요. 그냥 미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2배속인데도 다 꽂혀요. 네. 왜냐면 그거는 책을 엄청나게 읽은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열린 그거거든요. 그냥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읽었던 책은 이 책은 돈 버는 법에 대한 이야기 거였고 그걸 순식간에 읽고 제가 바로 이제 책 읽기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게다가 이국까지 기다린 거죠. 그래서 저는 긍정학원도 실제로 따라서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용이 너무 은밀하고 가족 내부적인 거라 제 핸드폰에만 있어요. 근데 이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건 제가 긍정학원 저도 할 겁니다. 근데 정말 삶이 바뀝니다. 언어로 선포하는 거라 꼭 했으면 좋겠고 아무튼 이거는 나는 어떻게 삶의 해답을 찾는가 이제 이번에 나온 신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욕지도 하길래 전 난지도도 아니고 무슨 섬이에요 보니까 거기 가서 계속 책을 쓰신 거예요. 네, 그래서 썼던 거고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너무 나눌 게 많아서 미치겠지만 저는 오늘는 사람이 되자. 사실 와닿진 않았어요. 처음에 뭔 소리야 이거냐. 왜냐면 근데 개념 없다는 거 하면 우리는 군대에서 얘기하는 좀 매너 없거나 그죠? 개념이 없네. 교양이 없거나 좀 배우지 못하고 아직 사회생활 안 해본 덜 깎인 사람을 말하는 건데 이분이 말한 개념 없는 거는 한자를 그대로 분석한 거예요. 개념의 개자가 쌀 가게에 가서 쌀 한 대를 사고 싶으면 주인이 한 대를 쟤는 그 돛박이란 걸 가져와서 쌀을 담아요. 그 다음에 주인은 어떤 도구를 가져와서 그 돛박에 딱 맞게 쌀을 깎아내는 거예요. 깎아내는 거. 그걸 평미래라 그러는데 그걸 개라 부른대요. 그러니까 딱 깎았는데 나의 넘치는 생각들을 깎아라 라는 말이 개념이래요. 사실 넘치는 걸 깎아라 이게 좋은지 아닌지 해볼게요. 사실 무서운 말인데 우리나라는 쉽게 얘기하면 이분이 선진국이 되지 못한 이유가 이거예요. 모난돌이 정 만든다 그러면서 이 넘치는 우리의 아이디어를 깎고 어딘가 맞추려고 한 거예요. 그냥 개념 있게 살려고만 하니까 내 생각도 못 갖게 하는 거예요. 자꾸 정형화된다는 거죠. 저도 군대 가서 제일 많이 들은 게 개념 없다는 거였어요. 특히 저는 워낙 제가 오바스럽고 진짜 통통 튀는 사람이고 정신이 없어요. 노홍철과 네 맞아요. 원래 그랬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조련되지 않은 조랑말 같기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많이 혼이 났고 특히 직장 생활 때 많이 힘들었어요. 처음에 너무 많이 저를 깎아내리니까. 감사한 건 저희 대표님이 그래도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뭐냐 카멜레온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염쌤은 그 본인 갖고 있는 재밌는 캐릭터도 있고 하지만 여기에 진지함까지 가져버리면 능력까지 가지면 둘 다 가진 사람은 흔치 않기 때문에 맞아요. 정말 능력 인정받을 수 있다 하길래 그때 힘을 엄청 얻었어요. 알아봐 주셨네요. 그렇죠. 왜냐면 제가 업무 능력이 안 되니까 인정을 아무리 웃겨도 안 되더라고요. 그냥 웃는 사람인 거예요. 그랬던 제가. 근데 이제 고명환 씨 같은 개그맨이면 이 말이 아마 더 와닿으실 거예요. 우리 양세형 씨도 그랬지만 개그맨은 웃겨야지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멋진 말을 했거든요. 멋있는 말이에요 진짜. 고명환 씨도 지금 우습지가 않아요. 보시면 알죠. 전혀 우습지 않죠. 진짜 장난 아니에요. 존경스럽죠. 그래서 이분 얘기도 서양이랑 동양을 비교하는 건데 서양의 생각은 사고는 나로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고 나로부터 나가는데 동양은 들어오는 거래요. 그래서 참 겸손. 네네. 그래서 서양의 대패 이게 나무인데 밖으로 밀면서 나무를 깎고 우리는 안으로 당긴대. 되게 웃겨요. 그래서 돈을 쓸 때도 우리 어떻게 강근 테레사 어떻게 써요? 이렇게 써요 밖으로? 저는 이렇게 하나씩. 밖으로. 저는 그걸 못해가지고 이렇게 세는 걸 잘 못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그쵸. 같아요. 맞아. 근데 서양은 밖으로 한다. 그러네요.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서양은 그래서 마구 나를 뿜어내고 생각을 뿜어내는 게 익숙하고 동양은 생각을 자꾸 잡아야 돼. 맞아 진짜. 와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이 세계 1위고 우리나라가 아직 중진국인 이유가 여기 있대요. 또 하나 강점 혁명 이제 책에 나오는 건데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하자.
예를 들어 내 아이가 국어를 100점 맞고 수학을 30점 맞아. 아, 그러면 어느 학원 보내? 네네네. 그죠? 뻔하죠. 어느 학원 보내겠어요? 우리? 이게 무슨 영상이었죠? 어떤 영상에서 사실 이게 참- 고명환 씨 영상이었나요? 맞아요. 아, 그거 부일남에 진짜 나와서, 좋았는데. 부일남에 나와서 올린 아, 건데 진짜 좋았어요. 저 사실 블로그 썼었어요. 네, 맞아, 맞아. 그래서 국어 100에 수학 30이면 부모님들은 선생님 우리 애가 수학을 못해요. 당연히 수학학원 보내겠죠. 근데 이분은 얘기는 국어 학원을 보내는 것 같다. 그래서 국어를 100점 맞는 아이는 좀 어려운 일이 국어가 재밌고 잘하니까 더 100점 맞아, 맞는 맞아. 거니까 타고났다. 근데 수학은 30점이면 재미가 없고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애한테 수학을 계속하면 조금 올라가겠지만 오히려 잘못하면 공부 자체의 흥미를 잃어요. 아, 이것도 교육 제도에 그러면- 대한 이제 그렇죠. 그 그러면 이야기로 어느 가는- 날 국어조차도 떨어지는 거예요. 70점이 되고. 난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진짜. 그래서 이 사람은 하류의 취향이라는 책을 읽었기 때문에 그렇대요. 또 하나 있는 게 중국 탁구가 세계 1위인 거 아시죠? 정말 얄밉습니다. 제가 탁구 되게 좋아하는데 얘네들은 강점 혁명으로 훈련한 거예요. 예를 들어 공격은 잘하는데 수비에 허점 있는 선수가 있으면 누굴 어디를 훈련시켜 우리는? 우리는 수비 하죠. 그렇죠. 수비. 그렇죠. 네. 예를 들어 우리도 특히 우리는 단면 탑법 하다가 양면에 엄청 다녔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있고 못하는 부분을 백핸드를 못하면 계속 이것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국은 더 공격 그렇게 하고 그러면 한 방에 끝내는 거예요. 수비할 일이 없어져요. 더 날카로운 네. 검을 만들어서 그냥 그리고- 한 방에 그냥 끝나. 맞아요. 마지막으로 타이거 우즈 얘기하면 비교를 해요. 골프 황제가 된 이유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타이거 우즈가 드라이버는 잘 쳤는데 벙커샷을 못했대요. 아 그래요? 그러면 오. 그런 선수들은 거의다가 그 벙커샷 공을 연습하죠. 그죠 벙커 연습을 해요. 그죠? 벙커를 만들어 놓고 연습을 하는데 늘 그렇게 되면 위기였는데 이 타이거 우즈의 전설적인 코치 부치 하먼이라고 하네요. 이분이 벙커샷 대신에 드라이브를 더 멀리 치게 훈련시켰대요. 와. 그래서 더 잘하는 걸 훈련해서 아예 위기를 비켜갈 수 있게. 와. 그리고 이분 얘기가요. 예를 들어 100점이라는 수도 사람이 만든 거라 100점이면 최고 아니라 1000점, 만점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날 생각을 멈추지 말아요. 딱 잡아두지 말아요. 내가 잘하는 게, 그러니까 국어 잘하는 학생도 100이 다가 아니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멋있는 더 말이에요. 내세우면 네. 더 많이 잘했으면 막 국문학도가 되든 인문학도가 되든 100점의 프레임의 틀에 맞아요. 갇히지 말라는 거네요. 너무 좋죠. 그래서 이 개념이라는 게 아까 했지 쌀을 탁 단칼로 딱딱 자르고 해버리면 통통 튀는 거 자르는 거예요. 와, 그거를 저희가 너무 도전이 됐죠. 저도 너무 튀는 사람이었고 그런 저를 살려주게끔 사실 테스트마다 행복한 거는 제 장점을 계속 살려줘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 기분 좋아서 단점도 나중에 긍정적으로 보완하고 싶어져요. 자, 우리 저는 이지성 작가님의 1만 킬로미터를 읽었어요. 네, 그래서 추천을 해주셔서 제목 네. 왜 1만 킬로미터가 네. 됐을까요? 제목이? 이게 탈북자들의 그 탈북 로드, 탈북 여정이 1만 킬로라는 건데요.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 거쳐서 동남아를 거쳐서 대한민국에 오는 거. 그 그게 1만 자유의 킬로예요? 네, 그게 1만 킬로에 이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이 1만 킬로미터고요. 와, 네. 네. 진짜 대단하네. 네, 그걸 띄워서 와요? 그러면? 아니죠. 뛰어서요? 어떤 방법이 오겠지만 그래서 그 루트를 이제 비행기는 개발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걸 북한 선교 이제 하는 분들인 거고, 네 그런 분들이 있는 거고, 그 길을 탈북하는 길을 개척을 하는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그 설계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그 설계자들이 있는 거고, 그거를 돈 주고 이제 하는 그 중간에서 그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대단하다. 길을 만들어주는 거구나. 잠시만. 브로커는 아니죠? 브로커. 브로커 맞구나. 그 브로커들이 있는데 네. 이제 그 브로커들을 고용해서 이 탈북 루트를 쭉 만드는, 그러니까 그 브로커들은 그 잠깐 그 사이사이를 자들이 돈 받고 하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불법적인 일이니까. 네. 불법적인 일인 거예요. 근데 그 위에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너무 새끼로 빠졌는데 아무튼 1만 킬로미터고요. 네. 사실 이 책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책이 나온다는 거를. 그리고 이지성 작가님이 이거를 집필하고 있는 것도 저는 알고 있었고, 이분을 좋아하는 팬이기 때문에 유튜브도 구독을 하고 네. 페이스북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책이 나왔는데 제가 읽질 않고 있었어요. 한 2달 동안. 왜냐면은 모르겠어요. 좀 최근에 이분 유튜브를 보면서 자꾸 경제 이야기를 자꾸 한 거예요. 엄청 하죠. 네, 주식 얘기하고 달러 얘기 엄청 우량주를 사라 막 길게 막. 근데 그런 달러 저는 얘기 진짜 좀 많이 오해를 해요. 좀 했어요. 네, 네. 유튜브를 보면서 저는 인문학이나 크리스천적인 소양 이런 걸 듣고 싶었는데 자꾸 경제 이야기 하니까 네. 마음이 멀어지더라고 점점. 근데 이 슈퍼맨 목사님이라고 이 책 쓰게 된 그 계기인데 그 목사님이 탈북 루트를 만든 되게 쉰들러라고 불리는 신드렐 리스트 같은. 네, 대단한 분이에요 진짜. 그 목사님을 어떻게 만났고 그 목사님을 만나서 어떻게 탈북자들을 도왔는지를 책으로 담은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았는데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자꾸 경제 얘기 하니까 제가 마음이 떠났었어요.
그리고 약간 모르겠어요. 이재성 작가님은 절 모르지만 이재성 작가님을 우리 보면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 네, 괜한 뭐랄까 묘한 질투? 무슨 이상한 반감 같은 게 갑자기 생겨서 이거 나온 거 알았는데 좀 기다려봤어요. 안 읽고 싶은. 좀 뒀다 읽어야지. 너무 막 이러니까. 네네.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읽었는데 제가 반성을 했고요. 반성했어요, 진짜. 그 정도 수준이요? 네, 이거 빨리 읽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몇 권 더 사서 선물을 하고 싶어요. 저도 이제 제가 하나 갖고 제 걸로 네. 제 책, 그 다음에 가족들한테 선물 한 권씩 하고 싶은 책이에요. 정도로? 네, 너무 좋았어요. 참고로 우리 다음 하시기 전에 네. 이 책 읽는 사자라는 크리스찬 유튜버 아시죠? 그분이 읽자마자 바로 추천할 정도였고 당장 읽어야 된다 이렇게 썼던 게 있었기 때문에 책 읽는 사자 아시는 분들은 아마 얘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역시 이재성 작가님이에요. 저는 제가 지금 갑자기 떠올려 보면은 제가 책 읽었을 때 읽자마자 확 빨려드는 작가님들이 그 박웅현 그분이랑 어떤 그 책이요? 여덟 단어 그 책은 도끼다. 책은 도끼다. 네. 그분이랑 또 김영하 작가님 소설가 뭐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이재성 작가님 책이 그렇거든요. 읽으면 몰입도가 이거 제가 밤에 저녁 먹고서 읽기 시작해서 그날 다 읽고 애기 잤어요. 재워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재우고 이제 와, 한- 겨우 피곤한 네. 타이밍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꽤 한 300페이지 되는데 그냥 읽혀요. 그냥 와, 그 정도구나. 그냥 몰입해서 너무 다음 장이 빨리 읽고 싶고 너무 재밌고 소름이 돋았어요 읽다가.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진짜. 현타가 왔구나. 네. 그리고 북한 선교의 그 숨겨진 폐해나 그 잘못된 것들, 북한 선교 한다고 하면서 정말 거짓이었던 사람들을 여기다가 다 밝히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가짜가 그렇게 그것도 많았던 거예요? 네, 그것도 여기 다 읽을 수 있었고 고발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지성 작가님에 대한 오해했던 게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네. 왜 그분이 유튜브에서 경제 이야기를 막 그렇게 했는지 네. 그 북한 해커들의 공격이 있더라고요. 그런 북한 선교 얘기를 하면은 막 버퍼링이 걸리고 영상이 그 방송이 안 되고 근데 이제 경제 얘기를 하면은 이제 괜찮은 거예요. 방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막 주식 얘기를 하다가 해커들이 유튜브를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돼요? 와. 그렇죠. 제가 대학교 때 논문 썼던 거 주제가 사이버 월페어라고 해서 그 사이버 전쟁. 네. 근데 북한이 최고예요. 북한 해커가 최고예요. 최근에 북한이 중국이 아니고? 그렇죠. 최근에 그 해킹 진짜 해커 충격이네. 대회에서 북한이 1등했잖아요, 다. 뉴스 기사 지난주였을걸요. 네. 북한이 최고예요. 저 항상 중국이라고 생각했죠. 와. 중국도 그 해커들 만드는 양성하는 그 수나 이런 게 많은데 북한에서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많다는 투입하는 거야, 북한이?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죠. 왜냐면 대박이다. 해커를 사용해서 불법적인 그런 가상화폐나 그 은행 해킹해서 그 돈을 다 끌어오니까 자금을 엄청 중요한 그들의 전략이죠. 네, 진짜 대박. 체제를 이어가기 위한 그 돈이 네, 나오는 네, 거죠. 네. 아무튼 그래서 보니까 내가 돈을 벌잖아요. 다 각자의 자리에서. 근데 나는 내가 땀 흘려 일한 돈으로 의미 있는 일에 어떤 걸 하고 있나. 이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뭐 오지 아프리카 선교, 해외 선교 이렇게 마음을 쓰고 있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지만 왜 북한 선교를 이렇게 돌아보지 못했지? 그러니까 용기가 없었다는 생각도 들었고 근데 이거 진짜 그 대단한 이론 같아요. 저도 사실 현타가 오네요. 이 정도만 들었는데도 저도 사실 산 건 전데 이걸 안 읽고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뭐 캄보디아, 나미비아 단기 비전 트립은 생각했지만 바로 북한에 대한 거를 참 거부감 갖고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지금 부끄럽네요. 네. 네. 그래서 이 책은 어떻게 보면은 그 슈퍼맨 목사님이라고 네. 칭해지는 그 분을 이지성 작가님 만났고 이지성 작가님의 눈으로 그분이 어떤 활동을 했고 정말 실제로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를 그분의 눈으로 본 거예요. 네. 근데 이지성 작가님이 너무 그 꿰뚫어보는 핵심을 꿰뚫어보고 그걸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그 힘이 있잖아요. 그 스토리를 전달하는.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온 거고 그러면서 그분도 이지성 작가님을 만나면서 든든한 후원자가 생긴 거고 동역자가 생긴 거죠. 그러면서 둘이 완전 한 팀이 돼서 대박. 그래서 이지성 작가님이 제가 보면은 처음 만날 때 이지성 작가님이 이 슈퍼맨 목사님한테 선포한 게 있더라고요. 선포. 이렇게 될 거다 앞으로. 그래서 이 뒤에 브록을 보면은 슈퍼맨 목사가 본 이지성 작가가 있어요. 그분의 눈으로 역으로 이지성 작가를 봤을 때 처음에는 처음에 둘이 만났을 때 서로 의심을 했어요. 이지성 작가님이 이 사람이 가짜가 아닐까? 뻥이 아닐까? 가짜 계속 의심하고 이 목사님도 이지성 작가가 저러다가
말만 저러고 가겠지. 저 사람이 뭐 성공했고 돈도 많고 이런데 뭐하러 여기다가 이렇게 자기 위험을 리스크를 걸고 하겠어 했는데 점점점 그 뭐랄까 우정? 그 사역에 대한 동역이 깊어져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처음에 목사님한테 선포했던 게 뭐였냐면은 네, 두 분이 만나가지고 처음에 약간 간을 본 건데 이 목사님이 그러면 뭐 단둥인가? 중국에 어디 같이 가실래요? 한 거예요 그냥. 근데 이분이 이지성 작가님이 갈게요? 한 거예요. 진짜 갔어요. 그래서 서로의 약간 진의를 확인을 한 거고 이제부터 계속 같이 하게 됐는데 같이 하게 되면 될수록 이재성 작가님은 이 슈퍼맨 목사님 진짜 살해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북한의 간첩이 내봐서 네네. 정말 지령을 받은 사람이.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실제구나. 네네. 나도 이 일을 돕다가는 나도 감옥에 갈 수 있고 정말 뭐 살해당할 수도 있는 거고 위험이 있구나라는 거를 다 여기 나와요. 근데 그때 처음에 이야기하면서 약속했던 게 이지성 작가님 첫 번째 후원 조직을 만들겠다. 자금 후원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겠다. 둘째는 슈퍼맨 목사님에 대한 책을 쓰겠다. 이야기를 책으로 쓰겠다. 그게 이 책이요? 네. 그 첫 번째 후원 조직 만들었고요. 그 유튜브로 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그게 그렇게 된 거구나. 유튜브에는 그 멤버십 제도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걸로 후원 조직을 만든 거예요. 둘째는 책을 썼고 셋째는 자유와 인권이 중심되는 한반도 평화 통일 프로젝트를 전 세계적으로 추진하겠다. 근데 이 셋째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제가 지켜보니까 그 히브리 대학교에서 가서도 강의하시고 네. 하버드 대학교에 가서도 초청받아가지고 그 어떤 교수님한테 그 학생들한테도 강연을 하셨더라고요. 네, 이스라엘 히브리대, 하이파대, 텔아비브대 특강했고 2023년 5월에 그 다음에 4월에는 하버드대 크림슨 150주년 기념식 초청받아서 갔고 그래서 정말로 진짜 이제 세계적으로 이걸 알리고 있잖아요. 오히려 북한 선교가 오히려 한국에서 더 어렵지 않나. 네. 그래서 제 생각에 이분 전략이 이제 이지성 작가님과 슈퍼맨은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알리고 그게 영향이 미쳐서 한국으로까지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그 결국 핵심은 북한을 체제를 바꾸려면 일단 중국을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읽으면서 느꼈거든요. 중국에 대한 지금 요즘에 MZ세대의 이미지가 별로 안 좋잖아요. 일본과는 다시 화해가 됐고 지금 많이 사이가 좋아졌고 정말 서로 많이 교류가 있는데 이제 화이트리스트 다 풀렸고 근데 중국은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선입견들이 중국에 대한. 근데 중국이 변해야 된다는 거죠. 중국이 세계적인 그런 압박을 받아야 되고 다른 국가들의 너네 지금 인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 탈북민들이 많은데 지금 중국에서 다 인신매매 당하고 있고요. 다 팔려가고 있고 심지어는 장기 밀매도 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중국을 압박을 해서 중국을 변하게 하면 북한도 바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면 중국과 북한이 서로 도와주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너무 많은 걸 느꼈어요. 일단은 지금 그래서 다시 읽고 싶어요. 다시 정독을 다시 한번 하려고요. 제가 사서 하이라이트 치면서 다시 읽고 싶어요. 근데 이런 위협을 받거나 이제 밝혀졌는데 유튜브가 어떻게 위협을 받거나 이런 거 없을까요? 워낙 이 슈퍼맨 목사님은 워낙 활동을 오래 하셨어요. 처음에 이분이 사업가였는데 사업을 중국에서 하다가 한 분, 두 분 도와주기 시작하면서 이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랬다가 죽을 뻔한 거죠. 몇 번이나. 칼도 맞았고 총도 맞고 죽을 뻔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책을 읽으면 나오는데 가족들은 와이프랑 아내분이랑 아이들은 미국으로 갔고 그 살해 위협을 당해서 그래가지고 이미 그거는 초월하신 분 같아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읽었어가지고 이지성 작가가 진짜 그 강남에 있는 아파트만 팔고 그런 모습을 좀 뭐랄까 할까요? 스스로 좀 여우같이 이미지 메이킹을 좀 더 하면은 진짜 세인트 반열에 오르겠다. 모든 사람이 칭송하는 작가가 되겠다. 근데 좀 그렇지 못한 모습 공격을 당했으니까 지금 그렇지 못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100페이지, 1페이지 넘어가니까 아니 이미 이지성 작가는 충분히 다른 모든 이에게 칭송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이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더 넘어가면서 슈퍼맨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읽으니까 와, 이 사람 진짜 초월했구나. 이 초인이구나. 이 사람 진짜 이런 사람이 진짜 있구나. 그래서 소름이 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런 상상이 안 됐네요. 찐끼리 만난 거죠. 그 진짜
초월한 두 사람이 만나서 근데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와. 이성 작가님은 와이프도 있고 아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되면서 더 대단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러니까 혼자 하진 않았을 텐데 동의가 있었을 거고 네네. 그 아내분이랑. 그 가족들도 다 동의를 했겠죠, 그 와이프분이. 네. 그러니까 네, 그냥 도시에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다들 생각이 지켜주시기를 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 네. 이성 작가 응원하는 분들이 네. 함께 응원해서 지켜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책이에요. 네, 추천합니다. 저도 이미 이 토크 나눈 것만 해도 이렇게 살면서 제가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너무 좋고 네, 이제 토크 3를 세 번째 시리즈를 또 다음에 준비해서 즐겁게 만나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딜라이트 서재. 네, 책 읽는 부자 염쌤이었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어요.